때의 그 비쟁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일이 소개를 드리지 못한 점 지난 1월 18일 날 우리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현주현 제주특별자치 1차 때는 찬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요. 2차 때는 약간의 중립적으로 어쨌든 조례안을 어떻게든 처리하든지 뭐 가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리해 나가는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2차 토론회에 발제자와 또 토론자를 모셨음을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주도에서 제출된 이 조례 개정안이 어느 정도 된 것인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잘 드러나가고 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. 이번 2차 토론에 화두를 좀 던져주는 역할로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1차 토론회 때 현주현 의식 식사로 밑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. 좀 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도에서 22만 톤으로 동부가 많이 제주나 동부나 서부나 남원 지역에서는 처리구역 내에서도 일일 100톤까지 100톤이면은 공정수도 따지면 128세대입니다.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처리장 증설까지는 좀 안 되겠다. 아니면은 처리장 증설 이후로 사업 준공을 시켜라. 이렇게 저희들이 그 제한을 시켜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공공화수로 이 제한은 불가하다. 불가하고 개인화 처리수로 설치를 해라.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. 오늘 토론해서 이렇게 다시 하는지 않고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마다 늘 단골로 올라오는데 300m라고 정해진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어떻게 해서 300m라는 게 정해졌는지 사실상 도민들한테는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킨 겁니다. 우리가 보통 중산간이라고 해도 해발 200에서 600 이 사이를 중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 300m라고 정해졌지?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애매하게 지금의 어떤 개발의 목소리 이들을 어중간하게 담아내는 사이에서 원칙도 무너지고 어떤 형평성도 무너지고.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좀 총론적인 것부터 좀 먼저 작은 규모의 개별 건축이라든지 도민들이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지금 소규모 건축을 할 때는 차라리 그 부분을 공공화수도로 연결을 해서 체계를 좀 나눠서 민간 사업자들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개인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체 처리를 하게 하고 오히려 규모 있는 중규모 대규모 부분에서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감독이 될 수 있나요? 감시가 될 수 있나요?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해서 나가면 관리 비용도 줄이고 공공화수도의 어떤 그 처리 능력이랄까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단계말을 방지하기 위해서 300m라는 그 기준을 제시하고 300m 이상의 높이에서는 약간 제한을 건다는 부분에서 파생돼 있거든요. 기본적으로 하수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에 가장 중요한 난개발에 대한 내용이 빠져버리는 경우 그리고 거기에 또 사유 재산권까지 얘기를 한다면 좀 이상해지는 경향이 저는 느껴지는 부분입니다. 난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검토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.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논의하자라는 부분에서 저도 그거에 동의하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과 계획들이 연동이 돼야 된다. 그에 대해서 좀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난개발의 문제가 직면하게 되니 그 사항을 조례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요. 이러한 문제들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반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앞으로의 또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이 지금 조례가 저희들 뭐 항구적으로 영원히 갖고 가는 건 아닙니다.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그 여건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형태로 조례가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조금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된 거를 저희가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는